안녕하세요. 뉴스품의 안기자입니다. 오늘은 뉴스 같은 느낌을 빼고 구독자님들과 대화하듯이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이런 방식의 진행이 더 괜찮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중국에 꽤 오래 있었어요. 이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제가 중국을 예전에 좋아했었고 중국어를 좀 배웠었기 때문이죠. 중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드디어 중국에 도착했는데 제가 본 중국은 제 생각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중국에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중국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혹독하고 힘든 사회인지 깨달았죠. 저는 중국에 있을 때 꽤나 피해도 많이 보고 살았거든요. 옛날에는 칸막이 없는 화장실을 실제로 본 적도 있었어요. 저는 그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했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화장실의 여성, 남성 표지를 제대로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서 갑자기 중국 남자들이 덜컥 여자 화장실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중국에서 이 정도 일로는 돈으로 전부 해결되거든요. 중국 경찰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거는 정말 이야기를 할 때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유튜버는 특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중국에는 거리에 옷을 거는 문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은 한국 사람들이 남에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비싼 차라던가 좋은 옷 같은 것들을 자랑하는 문화가 심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 중국이 훨씬 더 심해요. 특히 중국은 못 사는 지역도 그게 엄청 심하거든요. 중국에는 밖에다 빨래를 말리는 문화가 있어요. 홍콩이라던가 중국 영화들을 보면 빨랫줄들 엄청 많이 널브러져 있고 어지럽게 빨래들이 널려있는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는 중국의 상징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집 안에서도 빨래를 말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굳이 밖에다가 빨래줄 널어서 말리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자기 비싼 옷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긴 것은 이 사람들은 빨래를 남이 뺏어가지는 못하게 널어놔요. 비싼 옷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중국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널어놓은 옷은 사실 딱히 막 엄청 비싼 옷은 아니에요. 명품 옷을 널어놓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이키라던가 아디다스 있죠. 그냥 브랜드 옷을 사기만 하면 밖에 널어놔요. 중국에서는 나이키 옷만 입어도 스타일이 좋고 돈이 꽤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물론 중국에도 부자가 있긴 있죠. 대도시에 가면 부자들을 꽤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수가 훨씬 적어서 중국은 아직도 매우 못 사는 나라이긴 해요. 매번 아나운서같이 말하다가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은 편한데 뭐랄까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도 구독자님들이 봐주실지 모르겠네요. 혹시 구독자가 빠져나가진 않을까 걱정되는데 빠져나가는 만큼 여러분들이 다시 구독해주실 거라고 믿고 가볍게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댓글 반응 읽어드릴 때도 그냥 이런 말투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중국 SNS에서 읽은 글 중에 한국이 빨래를 밖에 널지 못하는 이유 라는 글을 본 적 있었어요. 이 글은 좋아요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중국인들한테 공감도 많이 얻은 글이었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 투성이에요. 정말 웃긴 댓글이니까 배꼽 잡고 들어주세요. 해당 댓글의 내용은 이러있는데요. 전 세계는 오래전부터 빨래에 걸린 옷들의 모습으로 부를 과시했다. 이는 중국만 이렇게 해온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가 사라진 국가들이 있는데 바로 자본주의 국가들이다. 자본주의라는 사상은 사람들을 못되게 만들어서 도둑이 많아지게 만든다.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돈이 최고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도둑이 너무나도 많고 치안이 심각하게 안 좋기 때문에 옷을 밖에다가 널어놓을 수가 없다. 한국인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지. 한국이라는 나라는 핸드폰을 카페에 두고 돌아다녔다가 1시간 뒤에 돌아와도 그 자리에 핸드폰이 그대로 있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큰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한국인들이 항상 치안이 좋다고 떠들고 다니는 이유는 이것은 사실 그들의 가장 큰 단점이기에 중국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옷에 쓸 돈이 없는데 GDP가 너무나도 낮은 나머지 한국인들은 밥값과 교통비만 써도 월급을 전부 소진해버린다. 잠시만요. 우선 이 글 여기까지 읽고 뒤에 더 읽어드릴게요. 팩트체크 좀 하고 싶어서요. 오늘은 간단한 마음으로 진행하는 유튜브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인들 대부분이 한국인들은 옷을 잘 사지 않고 맨날 똑같은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옷에 쓸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 웃긴 일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한국인들은 맨날 하얀 옷이나 검은 옷만 입어서 그렇대요. 근데 사실 서울 시내 나가보면 한국은 특히 검은 옷이나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많긴 많아요. 근데 이건 한국인들 특징이 남의 눈에 띄기 싫고 조용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눈에 띄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예전부터 백의 민족이라는 얘기를 들어왔잖아요. 과연 이런 옷 스타일이 옷을 못 사입는다는 결론까지 도달하는 게 맞을까요? 한국은 사계절 온도차가 너무 심해서 겨울부터 봄, 여름, 가을 옷까지 전부 사야 하는데요. 제 옛날 중국인 친구는 옷을 일주일 동안 안 갈아입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옷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그냥 빨래를 하기 귀찮아서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답니다. 그럼 이걸 계속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한국인들은 밥값과 교통비만 써도 한 달 월급을 전부 소진해버린다. 이는 한국인들이 옷이라던가 여가생활에 쓸 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역사학자인데 한국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다. 이거 웃기죠? 왜 맨날 중국인들은 자기가 역사학자라면서 한국에 대해 전문가인 척하는 걸까요? 항상 글 번역할 때마다 이거 궁금했는데 오늘처럼 가볍게 진행하는 유튜브에서 드디어 제대로 시원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중국의 거짓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 건가요, 정말. 이런 역사학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번역을 항상 그만두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또 중국인들이 한 몇백만 명이 읽은 글이에요. 그러면 또 소개해볼 법하거든요. 중국인들은 빨래할 때 옷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거, 이거를 엄청 좋아해요. 이걸 그대로 현 상황에 대입해보면 중국인들은 자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잘하는 것을 강요하기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뛰어난 것 뭐가 있을까요? 사실 찾아보면 꽤 되긴 하거든요. 물건들에 대한 생산량이라던가 사람이 많아야 발전하는 기초과학 같은 것들도 나쁘지 않거든요. 물론 기초과학을 넘어서서 반도체라던가 더욱 고도화된 기술은 조금 힘든 편인데 그게 약하더라도 인구가 많아서 어떻게든 사람을 갈아 넣어서 따라잡게 만듭니다. 이러한 중국의 장점은 모두 중국이 거대한 나라라는 것에서 오고 있어요. 사실 중국의 땅이 크고 인구가 많다는 것은 중국의 유일한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고 중국인들은 빨래를 걸면서 뭐 그리 대단하지도 않은 걸 자랑하려고 하는데 중국인들이 항상 인터넷에서 땅 크기를 자랑하는 것을 보면 빨래랑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 중국인들이 제가 나이키 옷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너 나이키 옷이 있는데 왜 이 빨래를 밖에 널어놓지 않아? 라면서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죠. 보통 나이키라던가 뭔가 브랜드의 옷 하나쯤은 한국인들은 집에 다 있잖아요. 이게 뭔가 한국에서는 엄청 대단한 옷이 아닌데 중국에서는 이게 참 대단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로고가 큼지막하게 들어간 그런 옷을 입거든요. 이것을 영어로 로고 플레이라고 하는데 중국인들은 확실히 로고가 큰 것을 되게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뉴스 같은 느낌을 버리고 이렇게 가벼운 분위기로 영상을 만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이런 분위기가 더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앞으로 영상 만드는 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좀 가볍게 만들면서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의 내용도 좀 공유하고 동시에 중국의 현 상태에 대해 파헤치는 영상을 만들 것인데요. 이미 구독해주셨겠지만 안 해주신 분들이라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자 10만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